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유대회를 앞두고 메르스 청정 지역인 광주에 빈틈없는 방역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 2명이 메르스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지만 삼성 서울병원에서 발병한 만큼 광주는 메르스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 광주시의 입장입니다. 시민들이 내는 주민세가 오는 8월부터 4,500원에서 만원으로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전남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안이 교육청과 도의회의 무관심 속에 3년 동안 제정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광주유대회가 다가오면서 경기장 시설과 도로 정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뚫린 도로가 개통하면 도심의 교통 흐름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광주 상무지구 마륵동 일대입니다. 도시철도 공사 건물 옆으로 왕복 6차로의 큰 도로가 직선으로 뚫렸습니다. 상무대로에서 금오지구 그리고 서강주역까지 한다름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도로는 유대회 주 경기장 진입 도로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공사비의 50%는 국비가 투입됐습니다. 국비 50%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번에 유대 기간 동안에 이렇게 2차제 도로를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천 저수지에서 금오지구를 잇는 도로로 몰리던 차량들을 분산 우회시키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회 양궁장 진입 도로도 왕복 4차로로 시원스럽게 뚫려 있습니다. 이 도로는 유대회 기간에 차량 승하차 장소로 활용된 뒤 대회가 끝나고 개통됩니다. 원광대 한방병원 사거리와 유대회 선수촌 앞 도로의 차량 흐름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바로 가면 제일 낫지 않습니까? 빠르고 손님도 좋고 우리도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니까 좋고. 유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로 뚫리게 되는 도로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유대회 개최 효과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유대회가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회 성공을 위해서는 청정적인 광주가 메르스에 뚫리냐 그렇지 않느냐가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됐습니다.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 등도 하루 종일 빈틈없는 방역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긴급 점검 회의에서 메르스 대응 능력이 빵점 수준이라며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메르스 청정적인 광주에서 열리는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빈틈없는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 국제사회의 불안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광주는 메르스 청정 지역입니다. 그러나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 방역시설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광주 유대회 최대 흥행 요소로 꼽히는 북한 선수단이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직전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광주를 찾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 여부가 우리나라가 메르스 극복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 공동의 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메르스 방역 역량을 총력을 다 집중을 한다면 무사히 이 대회를 치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현 정부의 방역 체계가 미흡해 메르스가 확산되고 있고 컨트롤 타워도 없다며 새로운 환자 예방은 물론 감염자를 살리는데 차분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홍콩 당국이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참가 여부를 선수들의 의사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유대회 또 하나의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홍콩 대학스포츠연맹은 메르스에 대한 우려 때문에 광주 유대회 참가 여부를 선수들이 결정하고 내일까지 각 종목 감독들을 통해 연맹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당초 100여 명의 선수단을 보낼 예정이던 홍콩은 메르스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선수와 가족 사이에 우려가 커지자 각자 결정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는 구름이 햇볕을 가리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요. 한낮에 광주가 24.2도에 머물었습니다. 오늘도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광주가 30도까지 오르면서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불쾌지수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광주를 비롯한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주황색의 높은 단계까지 올라서겠는데요. 이는 절반 이상이 불쾌감을 느끼는 단계라고 하니까요. 한층 더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가 메르스에 뚫렸다는 소식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놀랐습니다. 확인 결과 광주 시민 2명이 삼성 서울병원에 들렸다 메르스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발병한 만큼 광주는 메르스로부터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메르스 48번째 확진 환자와 64번째 확진 환자가 광산구에 주소를 둔 광주 시민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48번째 확진자 39살 김모 씨는 암 투병 중인 부인 간병을 위해 지난 5월 27일에서 29일 사이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 있었는데 이때 슈퍼 전파자인 14번째 환자가 같은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위험 환자인 64번째 확진자 75살 신모 씨도 같은 시기 응급실에 들렀다 감염됐고 상태가 악화된 신 씨는 지난 5일 삼성 서울병원에서 숨졌습니다. 광주시는 이들이 광주 시민들이긴 하지만 광주에서 발병한 게 아닌 만큼 지역사회는 메르스로부터 아직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양 환자가 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광주에 와서 기거하다가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은 또 한 번을 들렸다든지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두 환자의 가족들 역시 아직까지는 의심 증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암 투병 중인 48번째 환자의 부인은 메르스 잠복기가 끝난 상태고 64번째 환자의 부인은 지금까지는 의심 증세 없이 광주 자택에서 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 시민 확진자들이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데 대해 광주시는 보건복지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됐습니다.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 48번 환자가 확진이 됐고 이 사람에 대한 역학조사가 광주에서 필요하다. 이분이 확진 환자로서 광주에 머물렀다든지. 이 밖에도 48번째 확진자와 그 부인의 경우 부부 사이인데도 남편은 광주시 관리 대상이 아닌 반면 부인은 광주시 관리 대상에 올라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엇박자 행정은 계속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메르스 사태로 부분 폐쇄된 삼성 서울병원의 후폭풍이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의료계는 삼성 서울병원을 이용한 환자 방문을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삼성 서울병원을 이용한 사실이 메르스에 걸렸다는 소문으로도 퍼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입원과 응급 업무를 중단하는 등 부분 폐쇄된 삼성 서울병원. 대한병원협회는 공문을 보내 삼성 서울병원의 일반 외래 환자를 지역의 병원에서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메르스 국민안심병원으로 운영 중인 목포기독병원은 평소 삼성 서울병원과 협력관계, 진료 거부라는 부담감이 있지만 현재 병원 입원 환자나 외래 환자들의 불안감을 감안해 삼성 서울병원 이용 환자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환자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혹여라도 한 분이라도 오게 되면 원내 감염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이 깊은 게 현재 사실입니다. 전남의 113번째 환자에게 메르스를 옮긴 슈퍼 전파자 14번 환자, 또 잇따르고 있는 의료진의 메르스 감염,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의 진앙지가 되면서 삼성서울병원을 거친 사실이 곧 메르스에 걸렸다는 낙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무안군의 60대 남성은 퇴원 뒤 마을로 돌아왔는데 주민들은 우려 속에 메르스 환자로 보건당국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사실 필요하는데 이 주민들은 마을 주민들은 사실 정확하게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이분이 삼성병원 다녀왔다 그러면은 위험하다 이렇게. 보건당국은 쉴 새 없이 바뀌는 메르스 관련 현황 속에 발생한 오해가 잘못된 정보로 바뀌어 혼란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고 마을 단위 정보 전파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 지역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의 메르스 감염을 막기 위한 예방활동이 강화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어제 광주 대성초등학교 정문에서 장위급 교육감이 직접 등굣길 학생들의 발열 검사를 하는 등 메르스 예방활동을 벌였습니다. 시 교육청은 메르스 관련 긴급 예산을 일선학교에 보내 발열 검사 장비와 손 세정액 등을 구입하도록 하고 수시로 메르스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2015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디자인과 더불어 식명이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15일부터 30일 동안 열립니다.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등에서 열리는 올 디자인 비엔날레에서는 세계적 디자이너와 지역 산업의 협업을 통한 디자인 개발을 보여주고 디자인 콘서트와 디자인 R&D 전을 선보입니다. 또 처음으로 지역 협력 감독과 해외 협력 감독의 협업의 형태로 전시가 꾸며지고 파올로 안토넬리 등 세계적 디자이너들도 다수 참여합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금 당에 필요한 것은 국가 경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라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4.29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에서 지지율이 30%가 왜 안 됐는지 원인을 찾는 것이 혁신의 출발이고 공천은 혁신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광주 과기원에서 열린 강연에서는 이미 저성장으로 진입한 한국 경제는 공정한 제도를 통한 혁신과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경제 시스템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광주 시민들이면 누구나 1년에 한 번 내는 주민세가 오는 8월부터 현재 4,500원에서 만 원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교부세 삭감 등 정부의 압박에 따른 불가피한 인상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입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1년에 한 번 8월에 부과되는데 광주는 지난 1999년부터 4,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방세가 16년 만에 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광주시가 지방세를 만 원으로 올리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조례 개정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166개 지자체가 지금 여기 해당이 되는데 한 51% 정도가 올 8월 달 안으로 주민세를 인상해서 부과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지자체도 올 연말 안까지는 광주시는 23년간 동결된 지방세를 현실화하는 것이며 행자부가 세수 확충 차원에서 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는 교부세 삭감 등 불이익을 준다고 압박해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추가로 내는 부담은 연간 40억 원 정도고 이들 대부분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편의시책에 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광주의 기초수급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4만 8천 가구는 종전대로 주민세를 면제받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광주지부가 송전탑 문제로 수개월째 논란을 빚고 있는 국제고 송전탑 문제가 제2의 밀양 송전탑으로 번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송전솔로 지중화가 최우선 과제라며 광주시와 건설사, 한국전력이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광주시가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고 수수방관할 경우 제2의 밀양 사태를 광주에서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전 입찰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전기공사업자가 7억 원의 보석보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한전 입찰 비리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A씨가 지난달 12일 7억 원의 보증금을 내고 집과 병원에 머무는 조건으로 제11 형사부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았습니다. A씨는 보석 결정이 난 뒤 곧바로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해 뇌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2 형사부는 18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로서 미성년인 아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리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장성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조울증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들을 욕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2연승에서 발목이 잡히며 5할 승률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타선이 꽉 막히며 LG 선발 소사에게 완봉승을 허락했습니다. 장타가 터져도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적시타가 나오지 않으면서 공격의 흐름이 꽉 막혔습니다. 기아 타선은 소사의 위력투에 꼼짝 못하며 0대5로 영봉패했습니다. 2012년 기아 유니폼을 입고 완봉승을 거뒀던 소사는 이번에는 기아를 상대로 완봉승을 맛보게 됐습니다. 아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간발의 차로 선취점을 내준 순간. 포수 이홍구가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지만 발빠른 주자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 잠실 LG전에서 벌어졌던 3피트 항의와 비슷한 상황이 또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주자가 2루수의 태그를 피해 2루 베이스를 밟은 건데요. 김기태 감독이 항의해봤지만 결과는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광주FC는 대전과 치른 1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득점 없이 0대0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창단 후 첫 4연승에 도전한 광주는 경기 끝까지 매서운 공격을 이어갔지만 골로 연결시키지 못하며 승점 1점을 챙겼습니다. 광주는 6승 5무 5패, 승점 23점으로 5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오늘 잠실구장에서 LG와 시즌 7차전을 치릅니다. 기아는 지난 2일 두산전에서 약 2년 만에 선발승을 거둔 서재영 선수가 나섭니다. LG는 임정우 선수가 맞서는데요. 올 시즌 평균 자책점 5.87을 기록하며 지난달 부진 이후 첫 선발 등판입니다. 이 선발진의 무게만 놓고 보면 기아가 앞서는데요. 투타의 활약 속에 승리 챙기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전남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안이 3년 동안 제정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전라남도 교육청과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조례 제정에 소극적이었던 점도 문제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안이 발표된 것은 지난 2012년 2월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모든 교육 주체들을 한꺼번에 묶은 조례는 전남이 처음이었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어울려서 서로 존중받고 배려함으로써 교육을 잘 시켜보자 하는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 일부 조항은 내용이 중복돼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 간 의견도 달라 두 차례나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보류됐습니다. 결국 관련 조례안은 지난해 9대 의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지만 도교육청은 상황이 3년 전과 달라졌다며 조례안 재추진에 소극적입니다. 학생들 인권들 침해 사례, 그다음에 교권들 인권 침해 사례, 또 학부모 인권 침해 사례들을 수합을 해가지고 2012년도에 마련된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 전남 도의회 교육위원회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6월 새로운 교육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이후 1년 동안 교육공동체 조례안과 관련해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나 교육 관계자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된 광역지자체는 경기와 전북 등 4곳입니다. 하지만 전남은 교육공동체 인권 조례안을 만든 지 3년이 지나도록 내용만 수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무안국제공항 면세점이 개장식을 갖고 개항 이후 처음으로 민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주식회사 국민산업은 내부 수리를 거쳐 어제 무안국제공항 면세점 문을 열었으며 지역 특산품과 가전제품 등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한 특화 상품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광주시와 대유 위니아가 광산구 소총공단의 공장을 신축한다는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대유 위니아는 내년 상반기까지 485억 원을 투입해 17,000제곱미터의 공장을 신축해 프리미엄 밥솥과 에어컨 등 다양한 주방가전 신제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 6월 말까지 화정동에 종합서비스센터와 콜센터를 구축하고 고객 서비스도 확대합니다.